자, 청약 통장이 41년 만에 바뀐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한테는 기회일까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 쌀. 안녕하세요. 한정훈의 부동산 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청약 통장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청약 통장이 정말 오랜만에 지금 변신을 했죠. 월 납입액이 25만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청약 통장,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도 참 많은 분들이 물어봤는데요. 이 청약 통장을 써서 아파트를 당첨받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로 기존의 아파트를 사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한번 기사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세미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 17일이에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을 하는 세미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 재개발 시장이 어디가 답이에요? 서울이 답이다. 이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디? 자, 청약통장 이유 있는 변신, 월 납입액이 25만원. 이게 상향 조정된 거죠. 그래서 2024년 9월부터 청약통장, 이제 올해 9월부터네요. 청약통장 월 납입액 인정 한도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자, 주택 청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택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변화인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유리한지, 누구한테 유리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 청약 통장을 계속 또 가지고 활용을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청약 통장이 신문에 나온 건데요. 청약 통장 월 납입액 인정액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 상향. 야, 41년 만이라네요. 41년 만. 대단합니다. 10만원에서 25만원이면 근데 41년 만에. 뉴시스 기사도 월납 인정한도 25만원으로 상향. 청약통장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약통장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다들 뭐 웬만한 집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씩 한두 개씩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 가만히 생각하면 70년대 이때 한번 보세요. 집은 턱없이 부족했던 시절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인구는 폭발적으로, 이 주택은요 정말 부족했어요. 턱없이 부족했고, 인구는 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70년대 어떻게 했어요? 산하 제한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애를 좀 많이 낳지 말자. 그래서 뭐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뭐 이런 표도 있을 정도로 이게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이런 시절이니까 주택이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이때 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했어요. 이 청약 통장이. 그래서 청약 통장에 돈을 부어서 그것으로 내 주택을 장만하는 이런 제도였죠. 자, 주택은행이 민영화돼서 2020년부터 일반은행도 다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들 아시다시피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요게 다 지금 없어지고 요 하나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거 하나로 지금 통일이 됐어요.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되는 2015년 9월 1일부터 전부 다 예전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 불가능해졌고요. 하나만 주택청약 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단지 새롭게 가입을 못한다는 것 뿐이죠. 자, 청약통장 왜 25만원으로 한도를 올렸을까요? 청약통장의 월납입 한도는요 1983년 이후 10만원이에요. 10만원으로 유지됐어요. 그런데 이게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지만 보통 공공 분양에서 당첨이 되는 기준이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못하러 50만원씩을 넣어놔요. 그러니까 마이너는 10만원만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10만원이 우리가 보통 한도였었죠. 그런데 최근 이제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근데 사실은 최근에 집값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전부터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도 계속 늘어나는 건 여태까지 계속 늘어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지게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와서야 비로소 상향 필요성, 청약통장 납입 한도가 올려야 된다는 이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거죠. 이것도 조금 웃기는 얘기예요, 사실. 지금 갑자기 뭐 집값이 올랐습니까?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야 이제 이걸 느끼고 바꾼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 최근에 청약통장 해지하는 율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약통장이 도대체 필요가 있냐? 근데 사실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쓸모는 없지만 어쨌든 저도 가지고 있어요. 청약통장 무용론이 나오는 데 따른 대책으로 지금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거 똑같은 얘기죠. 월 10만 원에서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요 세 개,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이 하나로 바뀌었다.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이미 바뀌어서 우리는 이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렇게 상향을 했을 때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을 때의 장점 이렇게 나왔죠. 청약통장 납입 최대 금액이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까지 빠르게 할 수 있죠. 뭐 10만 원씩 넣는 것보다 25만 원씩 넣으면 빠르게 1,500만 원에 도달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게 만기가 따로 없고요. 청약통장에 묶인 돈은 어떻게 빼서 활용을 할 수가 없어. 그냥 계속 놔둬야지,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 점수 혜택 받기가 쉽지 않다는 이런 단점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궁금하죠? 왜 이렇게 바꿨을까? 그 다음에 요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만점이 84점인 거 그렇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 가장 상한선이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주택 청약저축 가입기간 17점, 15년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주택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어야 17점이 되는 거예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35점. 이게 합치면은 얼마예요? 84점 되는 거죠. 예, 만점이 84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지금 쫙 나와 있어요. 뭐 가점, 이런 가점들을 채우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주택 기간이 이 32점을 채우려면 무주택 기간이 14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미만, 야, 이게 30점이네, 30점.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15년까지, 최소한 15년은 무주택 이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네요. 자, 어쨌든 이런 가점 항목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자, 그런데 청약통장 아까 계속 해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1년 새 39만 명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요. 지난 5월 기준에 2,554만 3,804명. 야, 전년 대비 1.51% 하락. 상반기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 167대 1. 와, 167대 1이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청약에서 아파트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지금 그런 현실이죠. 그리고 해지도 많아지고. 왜 해지를 많이 할까요? 이유가 있으니까 분명히 해지를 하겠죠? 자, 바로 지금 이게 조금 저는 문제라고 보여져요. 물론 항상 정책이라는 거는 100% 오를 수는 없고 항상 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번에 이 개편을 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은 이 출산 가구엔 1 플러스 1 특공을 허용하겠다. 특별 공급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민간 분양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중 18%에서 23%로 확대했다. 18%에서 늘렸다는 거죠. 23%로 확대. 자, 그럼 결국은 출산 가구, 그 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완전히 맞춰져 있어요. 이 두 사례만.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 생애 최초 특공에 당첨됐던 1인 가구가 혼인을 해서 애를 낳으면 특공에 또 한 번 신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혼일 때 특공에 당첨이 됐더라도 결혼을 통해서 2인 가구가 되면 신혼부부 특공에 또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자, 이게 가만히 보면은 이게 뭐예요?
출산 가구, 신혼부부, 결국은 출산에 관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출산율이 뭐 세계 최저고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져서 잘못하면은 지구상에서 없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이게 상당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이렇게 출산율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출산이 뭘 계속 무슨 대책도 내놓고 돈도 많이 쓰고 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 중에서 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데에 포인트를 크게 두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 해서 그래서 결국은 출산 가구는 뭐 특공 허용하는 거고, 민간 분양 신혼부부도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를 낳을 거 아니야. 안 낳는 뭐 신혼부부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출산율에 지금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이 청약제도를 개편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신혼, 민간 분양, 뭐 신생아 우선 공급, 뭐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이 20%에서 뭐 50%로 늘리고 막 이렇게 전부 다 늘려놨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공공 분양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러면은 특별 공급 물량이 공공 분양은 전체 70에서 90%를 차지해요. 70에서 90% 특별 공급 물량이. 그러면 일반 공공 분양을 통해서 일반 공급은 결국은 10에서 30가구 정도 나오는 거예요. 100가구에서 10에서 30가구. 그러니까 이게 청약통장을 활용해도 이 당첨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당첨 비율 중에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이렇게 몰아주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일반 공급 비율은 당첨될 확률이 더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형평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게 사회초년생으로 연말정산 그리고 소득 인정이 필요한 그런 사람은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사회초년생이 그런데 이게 월 25만 원씩 이거 배달 이거 내는 거 이거 보통 힘들지 않을까요? 이것도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이 가는 액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막 결혼한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 계획이 있는 무주택자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지금 일단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월 납입액도 지금 상향 조정하고 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신혼부부나 자녀 계획 있는 무주택자 이런 분들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청약통장의 당첨 기회가 오히려 더욱더 줄어들게 돼서 더 힘들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가 지금 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몰아주는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몰아주는 이 청약통장 제도 개선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참 이 정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해도 욕먹고 저렇게 해도 욕먹고 욕먹는 건 매일 반이다. 그런데 워낙 지금 출산율 아이를 지금 안 낳는 그런 이제 세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출산율 늘리기 위한 정부의 고심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는 생각이에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상담할 때도 청약통장을 넣을까요? 아니면은 일반 어떤 아파트를 살까요? 이렇게 할 때 청약통장 되지도 않습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더더욱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무주택자가 내 집을 마련하는 거, 저는 이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지만 재테크에서 가장 기본은 일단 내 집부터 장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 장만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그 돈을 어떻게든지 다시 이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집을 먼저 갖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 그게 이제 저는 주택은 내 집 한 채는 필수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필수제.
전세로 사는 거 정말 불편합니다. 월세로 사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내 집 마련은 어떻게 해요? 내 집 마련은 이런 청약통장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막 결혼한 신혼부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그런 자녀 계획이 있는 분 이런 분들만 빼고 나머지들은 전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에 목을 메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은 어때요? 방향은 재건축, 재개발이잖아요. 재개발, 재건축. 그 재개발, 재건축에 내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청약통장.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집 장만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시장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해야 전문가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 말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전문가가 어디 지역 찾아주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판단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제가 강의를 하거나 할 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찾아주는 건 전문가 얼마든지 해요. 찾아주는 거. 하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방향으로 찾아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믿고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지 전혀 이게 동쪽으로 가야 되는지 서쪽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전혀 모르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도 필요하다. 어느 정도 이게 방향성만 아는 공부 많은 지식을 전 요구하지 않고요. 방향성만 어느 쪽으로 지금 우리가 가야 되는지 그것만 안다면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서 얼마든지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부동산 썰 청약통장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